안녕하세요. 주부의 소리의 주부입니다. 소리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주부 씨는 괜찮으신가요? 저도 목이 좀 칼칼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또 공기가 맑아서 괜찮았습니다. 그 소리 씨도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셨나요? 네, 저번에 감기가 걸려서 녹음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신과 출산인데요.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 미혼이신 이제 남자 여자분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고 나서 뭐 육아가 힘들고 이런 거는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지만 임신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도 있게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성교육을 받을 때는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임산부가 어떠한 변화를 갖는지 전혀 알질 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막상 경험하고 나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그 성교육이라고 하면은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의 과정만 자세히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임신 이후에 약 10달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출산을 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출산 이후에는 또 어떤 희생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학생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베이비 인형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게 성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인형이 때가 되면 우유를 달라고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이렇게 울고 그래서 왜 우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인형이 운대요. 그런 거를 일주일 동안 인형을 남학생 여학생 모두 포함해서 케어하는 걸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방법 같네요. 미리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네, 학생들에게 뭐 무조건 뭐 성관계는 결혼하기 전에 안 된다 뭐 이렇게만 말한다고 사실은 지켜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기본 전제로 가져야겠지만 실제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지를 경험해 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실 그런 변화들이 있을까요? 일단 임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성들이 임신을 인지했을 때 그 시점부터 1주, 2주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임신이 된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달의 생리 날짜를 기준으로 임신 주수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처음에 방문하시면은 뭐 임신 5주 차입니다 하시면은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5주가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생리가 끝난 날로부터 5주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된 그 시점부터가 임신 주기수를 따지는 시기가 아니군요. 네, 제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그거를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임신 5주 차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5주 전에는 임신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럼 다른 남자의 애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 지인분도 본인도 처음 아이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어서 너무 억울했고 설명할 수 없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설명을 하는 게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부부관계를 했던 그 날보다 2주가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주수가. 이거는 여담이었는데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임신 테스트기를 사죠. 그 테스트기를 저는 남자라서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네, 임신 테스트기가 시중에서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게 약간 부끄러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도 사나 아무튼 다이소에 가면 2,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를 구입을 하셔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기에다 소변을 흘려서 임신 테스트기가 몇 분, 한 1, 2분 후에 두 줄로 나오면 이제 임신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한 진단은 물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주 초기일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확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계를 가진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지 소변 테스트기로 해서 검사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여성의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그걸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주 전에 하시면은 확인이 어렵고 2주 이후에만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 또 몇 주 지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2주 후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임신 테스트기에 양성 반응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소변 검사가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먼저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임신 테스트기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두 줄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한 또 1, 2주가 지나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임신 뭐 5주 차입니다. 4주 차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초음파로 검사하는 건가요? 아, 네. 이제 초반에 병원에 처음 가신 산부인과 방문이 처음이신 여성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방송이나 TV에 보면은 뭐 임신하고 그러면은 초음파를 배에다 대고 이렇게 아이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임신 주수가 2달 이상 한 3달 정도 됐을 때 3달 이상부터 가능한 거고요. 3달 이전에 병원에 가시면 그 초음파하는 기계를 길다란 막대기 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질에 삽입을 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불편하신가요? 근데 이건 저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의사가 미리 말해주지 않고 저 본인도 알 수 없었는데 저도 처음에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그렇게 검사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불쾌하고요. 아무리 일부러 여자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아무리 여자 의사지만 자기 몸을 보는 것도 싫은데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뭐가 쑥 들어와서 네, 기분이 참 더럽더군요. 네, 미리 인지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럽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의사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저는 병원에서는 환자들은 항상 약자잖아요. 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산부인과 직원분들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처음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처음인 분들이 많겠죠. 임신을 한 여성분들, 남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헛구역질 같아요. 뭐 영화에서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헛구역질을 하면 임신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변화가 있죠. 네, 그 지금 얘기하신 게 입덧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근데 미디어의 폐해가 입덧하면 그냥 예쁘게 오옥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막 대화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입덧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 임신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뭐 1개월이 지나서부터 한 4, 5개월까지 입덧을 많이들 하시는데 버스나 이런 차를 오래 타시면은 멀미를 해서 가만히 있어도 입안에 이제 침이 막 나면서 보이는 게 있죠. 그런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네,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데 토가 나오지 않는 그런 미식거리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자극을 받으면 뭐 김치 냄새를 맡았다든지 뭐 갑자기 이상한 음식 냄새가 난다든지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는데 예쁘게 그냥 오옥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게 그냥 녹색 물까지 다 튀어나와요. 정말로 토를 하시는 거예요. 멀미할 때처럼. 그런 거를 심한 분들은 막 하루에 10번씩 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그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나죠? 보통은 6주 차부터 발현을 해서 뭐 4개월, 5개월이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입덧을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심한 분들은 거의 뭐 막달까지 입덧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후각이 발달하는 것도 보게 됐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임신의 증상 중에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그게 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냄새들이 코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코를 훅 찔러요. 제가 보통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슨 먼지 냄새가 훅 들어온다든지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가 내 코를 팍 찌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냄새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좀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산부들은 원하지 않아도 후각이 제가 볼 때는 평소보다 한 3배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후각 소머즈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써먹을 때는 없지만 좀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후각이 발달하는 거 말고도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것을 봤어요. 네,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오잖아요. 몸속에 또 다른 생명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원래 감정의 진동폭보다 뭐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그런 진동폭이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별거 아닌 일에도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거나 평소랑 똑같이 남편의 행동을 하셨는데 부인이 너무 갑자기 서운해하면서 그걸로 화를 낸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의지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정신의학과 쪽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도 다 사실은 호르몬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약물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근데 임산부는 또 약물을 먹을 순 없으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은 호르몬의 몸의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단둘이 어디를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전에 키웠던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강아지를 어찌어찌해서 그 강아지가 죽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원래 같으면 너 갑자기 왜 울어? 황당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임산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 아 슬프겠다. 뭐 강아지가 좋은 곳으로 갔겠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기 증상에도 약을 먹으면 안 되죠? 아,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임신 초기 증상이 몸살 감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약간 미열이 나고 좀 감기가 온 것 같은 증상이 오면 임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체온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임신인 걸 확인을 못하고 약을 먹었을 경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감기 증상이 왔을 때 꼭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두통약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먹는 약도 개발된 게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피부과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산부는 사실은 그 모든 질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죠. 몸으로 그냥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입덧 그리고 후각이 발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거 그 외에도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이제 너무 또 개인마다 다르셔서 근데 일반적으로 임신하시면 체중이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뭐 TV를 보면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배만 예쁘게 나왔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자기 기본 체중에서 10kg 이상은 증가를 하는데 하고 양수의 무게가 4kg에서 5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팔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곳에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성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1kg만 늘어도 옷의 핏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달라지는 걸 당연히 싫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색소가 침착이 돼요. 임신을 하면은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원래 저도 까무잡잡한 편인데 뭐 이렇게 팔이 접히는 곳이라든지 목이 접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거뭇거뭇하게 착색이 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는데 그것도 임신의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실례지만 때 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뭐라고요? 농담하신 거죠? 되게 안 웃기네요.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감정 기복이 심한데 그런 몸의 변화, 뭐 체중이 분다든지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더 힘들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죠. 굉장히 스트레스고 실제로 또 임신했을 때 그 바뀌는 변화들이 언제 괜찮아지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보통 제 경험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이 10달이면 출산을 하고도 한 10달은 있어야지 원래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체력도 그렇고 외모는 물론 더 늙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는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호르몬 때문이라는데 원래 사람이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매일매일 빠지고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기능을 10달 동안 멈춰 있기 때문에 10달이 지나고 나서 출산하고 한 아이를 100일 정도 되면은 머리가 그때부터 안 빠졌던 게 한꺼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탈모같이 앞머리가 듬성듬성해지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다시 자라긴 자랍니다. 근데 이제 잔디 인형 같이 한꺼번에 자라기 때문에 못생겨지죠. 그래서 임신 기간 10달, 출산하고도 한 1년 가까이는 이제 못생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식욕 폭발은 모든 여성분들이 임산부들이 경험하는 건가요? 모두는 아니고 임신 기간 중에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달까지 뭐 음식을 거의 입덧 때문에 못 먹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식욕이 당연히 폭발을 늘죠. 저는 굉장히 식욕이 많이 폭발했었고 그래서 20kg 넘게 체중이 늘었었는데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절제할 수가 있잖아요. 내일 먹어야지 아니면 뭐 한 개만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과자도 뜯으면 그릇에 담아서 먹는다지 하는데 임산부가 되면 그런 게 절제가 안 돼요. 그냥 과자는 뜯으면 바닥을 봐야 되고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바로 먹어야 되고 TV를 봤는데 누가 라면을 먹는다면 라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식욕보다 훨씬 제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생명체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출산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경험이에요. 출산은 보통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의 고통은 그냥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정도. 2기의 고통은 이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이구나. 왜 어른들이 말했을 때 그냥 하늘이 노래지면 애가 나온다더니 이런 건가 보다 싶은 게 이기고 3기는 진짜 못해 먹겠다.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고통이에요.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되게 슬프게도 사실은 진통을 다 하고 제왕절개를 했어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진통할 건 다 하고 제왕절개한 케이스인데 2기 정도의 진통이 들어갔을 때는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리를 튼다고 하죠. 이제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기다란 그 막대기 같은 걸로 뼈를 이렇게 다리를 꺾는 거예요. 뼈를 벌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리를 트는 것 같이 뼈가 벌어지면서 제 속에 있는 내장이 밖으로 다 끄집어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고통을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거를 만약에 뭐 10시간 이상 뭐 하루 종일 더 해야 된다고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뱃속에서 아이가 칼춤을 추는 듯 했다. 네, 그런 산모들도 있습니다. 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라든지 배를 누가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고통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둘째를 낳고 하시는 거겠죠. 네. 그 출산할 때 정말 고통스러우면 남편도 참 밉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가 차이점이 이제 본인이 선택을 물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의학적으로 위험한 경우에 제왕절개를 하는 건데 다태아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아래쪽으로 안 있고 하늘을 보고 있어서 자연 출산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산모가 임신성 당뇨여서 위험이 있어서 수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왕절개를 많이 하시는데 자연분만은 보통은 이제 선불제라고 하거든요. 고통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회복이 빠르고 제왕절개는 후불제라 그래서 아픈 거를 천천히 나눠서 오랫동안 나눠서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단점이 있는데 둘 다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네. 주부 씨는 제왕절개를 하셨으니까 제왕절개에 대한 그런 느낌이나 경험담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왕절개는 이제 수술대에서 마취제를
놔주시면 이제 수면 마취가 되니까 사실은 마취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깨어나고 나서 정말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이제 건강한 사람이어서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태어나서 그런 수술을 받는 게 당연히 처음이죠. 근데 눈을 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발가락 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를 찢고 내장을 찢어서 아이를 꺼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꼬매놨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내장도 찢어요? 그쵸. 아기가 자궁 속에 있으니까 자궁은 내장이잖아요. 내장을 찢어야지 아기가 나오겠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내장이군요.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 이제 보통 수면 마취를 했다 깨어나면 가래가 끓는데요. 폐나 이제 기관지 쪽에. 근데 그걸 기침을 해서 뱉어야 되는데 기침을 하면 진짜 배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전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누워있는 거를 3일 정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어다녔죠. 엉금엉금. 그러면 출산을 하고서는 병원에 어느 정도 입원해 계시는 거죠? 제왕절개는 보통 4박 5일 입원을 하고요. 이제 5일째쯤 되면 산모가 그래도 천천히라도 이제 걸을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 출산을 앞둔 그런 임산부들이 유의할 점이나 아니면 챙겨야 될 점들 혹시 있을까요? 자연분만도 일반 병원에서 하시는 거랑 요즘은 이제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해서 의료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서 아이를 낳는 것들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 좀 병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그냥 병원에서 출산하셨을 경우에는 진통이 오고 나면 아시는 것처럼 진통의 간격이 5분 단위로 짧아졌을 경우에 병원에 가라. 첫째 아이인 경우에 그런 게 있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산모의 3대 굴욕 세트라고 하죠. 관장, 제모, 내진 이게 있는데 제모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혹시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몸에 있는 털을 미는 거고 관장은 힘을 주다가 혹시라도 대변이 나오면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옛날 분들은 다 애 낳으면서 똥도 싸고 그랬대요. 그거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병원이란 곳에서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관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설사약 같은 거를 넣었다가 화장실에 미리 가고요. 그리고 내지는 이제 손가락으로 의사가 아이가 얼마나 내려올 준비가 됐는지 자궁이 얼마나 열렸는지 손을 넣어서 벌려보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아파요. 그런 3가지 굴욕이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게 싫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걸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조산원이라든지 또 자연주의 출산 전문을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임신을 했을 때 몸의 변화라든가 또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임신 중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이해를 해야 된다든가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뭐 남편과 부인의 갈등의 이야기들을 뭐 인터넷을 보다 보면 많이들 올라오는데 뭐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은 벼슬입니다. 벼슬이 맞고요. 벼슬이 아니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뭐 여자들은 임신하면 내 몸이 이렇게 변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나도 임신이 처음인데 원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뚱뚱해지고 싶어서 뚱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머리숱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헤어스타일 할 때 되게 좋지 않거든요. 못생겨지고 싶어서 못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반강제적으로 희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원해서 낳지 그렇게 될 줄 몰랐냐 왜 찡찡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로 남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열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좋다고 사업했는데 왜 힘들어하냐 아가리 닥쳐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산부들이 고통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가 나의 아이든 나의 아이가 아니든 부부가 아닌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 임산부를 대할 때에도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즘 저출산 문제가 되게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일부의 사람들의 말이긴 하지만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이 많아요. 뭐
무슨 네가 좋아서 애를 낳지 애 낳지 말아라 너 같은 거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김치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고 나는 아이를 위해서 뚱뚱해지는 것도 싫어. 내 몸이 변하는 것도 싫어. 돈도 안 쓸 거야. 그러면 모두가 애 낳지 말고 뭐 다 망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뭐 그러면 문 닫을까요? 애기 아무도 안 나오면 누가 낳아요? 그러니까 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자녀를 낳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희생하고 있다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또 남자분들이 외치는 게 군대 갔다 온 거 인정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들도 다 가는 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너희가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수고한다 이렇게 서로 좀 배려하면서 이해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려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네. 임신을 했을 때 몸의 변화 그리고 출산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진짜 애를 낳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그런 비하인드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임신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는 제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쁜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네, 마지막은 이제 유정의 미를 거두는 걸로. 네. 네,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길 원하고 그리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